수소를 그러면 왜 봐야 됩니까, 팀장님? 네. 일단은 주식시장에서 관심이 많아요. 정답이에요. 그렇죠. 그죠? 예. 그렇죠. 관심이 시장에서 많죠. 관심이 많아요. 네네. 일단 2분기 2차 전지가 다 목에서 압도를 했죠. 네. 예, 그러면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로 오는 게 수소. 그리고 풍력, 뭐 태양광은 조금은 좀 후순위인 것 같고요. 뭐 지난주 같은 경우에 수소 관련주가 사실 제가 아까 아쉽다고 말씀드린 게 일진하이솔루스 이야기하면서 수소 관련주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어야 됐는데 그걸 못 드리고 한 주를 지났는데 그게 좀 너무 아쉬웠다라는 부분이었는데 그래도 뭐 지금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를 수도 있어요. 예, 우리 지난 한 주 동안의 흐름을 좀 확인하시고 그럼 앞으로 수소 섹터가 어떻게 또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관심 종목들이 어떤 건지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신재생 쪽에서 순환매가 이미 시작됐고 그 구간이 일단은 2차 전지가 좀 오래 갔다. 좀 오랫동안 집권을 했으면 수소가 지금 지난주에 갔고 일단은 이번 주에도 어떻게 될지 일단 근데 수요일 날 말씀하신 대로 일진하이솔루스가 상장을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관련해서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뭐 현대차 그룹이 말씀하신 9월 7일 날 수소 사회 비전 전략 발표를 하는 거예요. 네. 뭐 사실 엄청 특별할 건 없어요. 왜냐하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수소 생태계, 수소 경제에 대한 부분을 계속 준비를 했고 계열사들의 움직임은 뭐 계속해서 준비를 뭐 해온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오픈을 하겠다라는 부분인데 관련해서 저는 사실 현대차가 이렇게 뭐 사실 좀 뜸을 들이고 있죠. 좀 빨리 했으면 지금 더 흐름이 좀 세게 갈 텐데 지금 다음 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서 뭐 미리 일단 공표는 했지만 그에 대한 수혜는 일단 그 밑단에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다 지금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진하이솔루스의 상장 그 청약에 대한 흥행도 분명히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고요. 일진하이솔루스가 상장을 청약하는 기간 동안 지난주 월요일부터 많이 움직였던 거 일진홀딩스, 일진다이아 관련 관계사들의 움직임이 워낙에 컸고 말씀하신 상하프론테크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효성도 계속 움직이고 있다. 근데 효성이 현대차랑 지금 그룹사 차원에서 가장 강하게 수소 쪽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그룹이 현대차하고 효성이거든요. 효성인데 효성도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좀 관심을 계속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일단 수소 쪽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은 더 이어가지 않을까. 오늘도 흐름이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제가 이제 수소 관련된 기업들 이따가 또 쭉 설명을 또 드릴 건데 어떻게 바로 이어서 할까요? 아니면 네, 제가 조금만 얘기하고요. 네. 그러니까 수소는 왜 봐야 되느냐? 시장에 관심이 있으니까. 너무 정답이신 네. 거고요. 산업으로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석탄, 화석 에너지는 사실 이제 제한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원자력으로 가려고 하는 거고, 원자력 뭐 사고 나서 그렇고 지금 정부에서도 쉽지 않다. 그 다음에 이제 태양광, 풍력 이런 거 하려는데 이것도 지금 많이 깔지만 사실 효율이 잘 안 나오고 네. 결국 이제 수소가 공장에서도 수소가 막 나오잖아요. 그게, 네. 그게 이제 보생수소라는 보생수소. 거고 네. 수소를 쉽게 만들 수 있다면 그러니까 제가 아침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수소를 전기차, 수소차 이것만 생각하면 수소의 생태계의 10분의 1도 설명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엄청난 그 에너지 산업의 패러다임 거기서 수소의 생산과 유통, 보관, 사용 그걸 뭐 전기차 이런 전반적인 게 많이 깔려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봐야 된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게 촉매가 나온 거죠. 촉매 투자자는 아무리 좋아도 시장에서 안 알아주면 안 되는데 촉매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수소와 관련된 얘기를 쭉 밸류 체인들을 염 팀장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곽 부장님 혹시 수소에 관련돼서 또 추가적으로 좋은 종목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요. 수소 밸류 체인 좀. 네. 일단 수소를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은 뭐 이제 신재생 여러 가지 이제 섹터가 있겠지만 사실 전기차보다는 수소차가 좀 멀게 느껴지긴 하죠. 하지만 수소차는 말씀하신 대로 수소차, 정확히 말하면 수소 전기차인데요. 맞아요. 이제 네. 수소 전기차는 그 수소 생태계에서 그 한 부분에 속하고 그 수소 생산을 통해 수소를 통해서 뭐 공장 그리고 선박, 뭐 철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수소가 과연 어떻게 진짜 도대체 만들어지고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사실 이제 초기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인프라 부분에서 수소 지원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수소 지원에 대한 그 규모가 실제적으로 전기차 쪽에 대한 부분보다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고요. 수소 산업에 대해서 어떻게 안 할 수가 없는 건 뭐 EU든 미국이든 뭐 탄소 중립, 우리 아까 뭐 제가 아까 탄수화물 네, 중립처럼 네, 네. 탄소 중립해야 되는 거잖아요. 탄소 중립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사실 이제 수소에 대한 섹터를 우리가 떼어놓고 볼 수는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국내 수소 관련 업체들이 이제 하나씩 올라오고 있어요. 시장에서 맞아요. 관심이 하나씩 올라오고 있고 하나씩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수소 관련 우리나라가 수소차에서 글로벌 1위예요. 현대차가 넥소. 현대차가 왜냐하면 아직도 너무 규모가 작아요. 글로벌리 너무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 중에 먼저 시작한 게 현대차고 수소차 부분이 이제 그렇게 되면 점유율이 높고 현대차는 어쨌든 수소 상용 트럭도 만들어서 그럼요. 수출하고 네. 있잖아요. 사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몇대안 되지만 우리가 뭐, 처음에 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전기차 쪽은 우리 한마디로 뭐 승용차 그리고 수소는 상용차. 트럭, 뭐 뭐 트럭, 이런. 버스, 열차, 기차. 뭐 이런 쪽으로, 트럭. 이런 쪽으로 조금은 이분화시켰는데 점점 수소가 이제 좀 밀고 오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수소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하나씩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데 관련 기업들이 아직은 국내 시장에서만 머무르고 있는데 결국은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은 게 결국은 글로벌 시장에 아직 진출도 못한 상황이다. 그러면 성장 가능성은 더 무한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수소 관련 기업들, 주요한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공부를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뭐 선제적으로 공부를 했다. 뭐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선제적으로 독립을 하고 있으면 결국은 또다시 기회가 올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종목을 좀 알려달라고요. 종목이요? 네. 네. 종목을 좀 이야기를 해봐야죠. 네. 공부를 하시겠지만 공부를 해야죠. 들어야 됩니다. 또 수소 듣고. 밸류체인. 네. 일단은 가장 좀 우리가 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수소 전기차잖아요. 네. 저는 사실 현대차에서 관련해서 아까 뭐 글로비스 얘기하셨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계열사 쪽 얘기를 하는데 현대차 쪽 먼저 얘기를 할게요. 현대차는 수소 전기차에서 가장 핵심 부품이 스택. 수소 연료전 스택인데 그 네. 스택을 생산하는 데가 현대 모비스. 현대 모비스고 원래 스택 상하 프론테크 이런 데거든요. 근데 뭐 현대 대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면 규모가 더 가스켓 이런 데 부분 뭐 저 좀 네. 사실 이제 제가 공대 나오지 않아서 그런 부품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네. 일단은 현대 모비스가 뭐 지금 내연기관차만으로는 가져갈 수 없잖아요. 네. 부품으로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수소 연료 전기 쪽에 대한 부분 그리고 스택 이게 가장 핵심 부품을 생산을 하고 현대 위아가 아직은 시작하고 있지 않지만 2023년을 목표로 해서 수소 저장 탱크 그리고 수소 공기 압축기 등 그쪽을 준비하고 있고 로템은 이제 수소 연료로 해서 얘네라고 하면 안 돼요. 현대 로템은 전차 쪽이잖아요. 열차 쪽에서 수소 연료를 이용한 수소 트램에 대한 부분을 이제 앞으로 신규 사업으로 준비를 하고 뭐 현대 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에카수소 운반선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현대차가 수소 경제에 대한 수소 생태계에 대한 부분을 크게 로드맵을 그리고 있고 사실 현대차가 전기차 배터리 쪽으로는 사실 크게 없잖아요. 수소 쪽으로 더 포커싱을 맞추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차 쪽 이야기를 했으면 네. 사실 그런데 이번에 지난주부터 수소 쪽의 섹터가 올라왔는데 현대차 계열사들은 그렇게 큰 움직임을 아직은 못 받고 있어요. 좀 무거운 거죠. 그래서 이제 9월 7일 날 발표함과 동시에 시장에서 어떻게 또 받아들일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수소 밸류 체인 중에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효성 첨단 소재. 효첨. 네, 효성 첨단 소재는 탄소 섬유. 탄소 섬유인데 탄소 섬유가 수소 연료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그 수소 저장 장치죠. 수소 저장 장치인 핵심 부품, 핵심 재료인 탄소 섬유에 대한 부분이 효성 첨단 소재고 제가 아까 현대랑 효성이 가장 강하다고 했는데 효성 중공업은 또 어떤 게 있죠? 효성 중공업은 수소 충전소와
압축 서비스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는데 수소 인프라 쪽. 인프라, 그죠? 네. 인프라죠. 효성중공업은. 근데 효성중공업은 이제 충전소 부분에 대한 지금 좀 이쪽에 대한 종목들도 많이 올라오는데, 이유가 유럽에서는 2025년까지 수소 충전소를 150km마다 설치 의무화를 하려고 이번에 그 Fit 55에서 나온 이야기가 있는데, 수소 충전 조금은 이제 먼 얘기 같지만 유럽에 선제적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기술력을 갖고 있는 국내 기업 중에서 효성중공업도 눈여겨볼 수 있다. 그러면 효성 첨단 소재, 효성중공업 다 좋으면 또 어떤 종목? 지주사인 효성까지도 같이 보면 좋은데, 저는 그래서 효성 조금 헷갈리신다. 효성 쪽에 베팅하고 싶으신데 조금 헷갈리신다라고 하면 지주사 효성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진하이솔루스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진하이솔루스는 수소차용이에요. 수소 전체가 아니고 수소차, 수소 전기차용 수소 탱크에 대한 부분을 압도적인 1위예요. 넥소, 현대 넥소를 독점 넥소에 대한 수소 탱크를 독점 생산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일진 하이솔루스 아마 흐름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일진 하이솔루스 목표 주가가 증권사에서 9만 원까지 나왔어요. 9만 원. 그러면은 우리 공모가 34,300원이니까 9만 원. 뭐 목표가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지금 9만 원이면 뭐 한 따상 가고 따상은 갈 수 있다라는 건데, 뭐 그거는 이제 목표가는 목표가일 뿐이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관련해서 또 뭐가 많이 올랐죠 이번에? 지금 뭐 많이 올랐죠. 동아화성. 뭐 일진 다이아 이런 것들도. 일진 다이아는 예. 이제 일진 하이솔루스에 예. 대한 약간 반사이익으로 오른 부분이 있고, 예. 많이 오른 종목이 이제 동아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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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화성이 네, 많이 올랐죠. 자동차 부품주인데 수소 예. 쪽 모멘트를 예, 맞아요. 두산 퓨얼셀 뭐 예, 두산 퓨얼셀은 네, 이제 이런 워낙에 거. 이제 수소 쪽으로 좀 강했었고, 그러니까. 그리고 오늘 또 움직이는 종목 중에서 JNK 이런 거. 그리고 편하 말이 코롱인더 이런 거 많이 올랐어요. 맞아요. 코롱인더, 그리고 연료전 평화산업. 평화산업. 예. 평화산업도 수소 섹터 쪽으로 움직임이 좀 있는 종목들입니다. 네, 제가 네. 또 다음에 좀 표로 좀 네. 이쁘게 좀 정리를 해서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또 가지고 오고, 일단 수소 쪽은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를 시작해도 늦진 않았어요. 네. 봐야 됩니다 지금. 봐야 지금 되는 봐야지 거고, 뭐가 결국은 많이 또 올랐다 그래. 2차 전지 쉬어가는 동안 수소 갔다가 다시 또 돌아올 와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럼요. 다시 돌아올 거기 네. 때문에 수소 일단은 제가 주요 업체들 네. 위주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아까 이제 박사님 처음 말씀하신 대로 수소 생산하고 저장, 그리고 운반하는 부분, 그리고 수소 충전. 소까지 한 4-5개 정도로 나눠서, 구간을 나눠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종목들이 계속 발굴되고 있는 네.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큰 종목 위주로 따라가시면서 관련 종목들 하나씩 네. 모아가시면, 지금 저는 이제 수소 쪽으로 일단 종목을 한 10대 개를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놓고 계속 흐름을 보고 있는데, 오늘도 이제 잘 갔다라는 부분에서 일단 이번 주 일진 하이솔루스 오늘 이번 주 수요일 베팅 할 때까지 이번 주는 뭐 저기 7일, 8일 이 정도는 일정 매매상으로 봐도 계속 베팅은 들어가야 돼요. 일진하이 솔루스 내일 모레 또 상장되니까. 그래서 흐름은 이어갈 수 있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외국인들의 수급이 어디로 가느냐? 효성중공업 아까 제가 수소 충전소라고 말씀드렸죠. 외국인들이 일단은 6거래일 연속은 아니고 5거래일 계속해서 최근 들어서 지난주에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종목, 효성 첨단 소재도 마찬가지다. 네. 기관들의 수급이랑 외국인 수급이 몰리면 다시 한번 좀 하면서 주가가 다시 좀 부양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작은 종목들, 아까 말씀드렸던 뭐 동아화성, 평화산업 이런 종목들, 다른 종목들도 있는데 약간은 흐름이 좀 급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종목들은 아무래도 작은 종목들은 조금은 좀 변동성이 좀 크게 움직이지만, 이런 데서도 충분히 우리가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존재한다. 일단 시장에서 지금 관심 갖고 있는 섹터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